태경고등학교 물리학원 나은입니다. 오늘은 운동량 보존 법칙 연습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죠?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었냐면 개가 있었을 때 그 개의 외력이 가해지지 않아야 쓸 수 있었다고 했죠? 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물체 A랑 물체 B가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먼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처음 운동량이랑 B의 처음 운동량 이렇게 합한 게 뭐랑 같다고 했었냐면 A의 나중 운동량이랑 B의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전에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과 같다라고. 근데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좀 이제 플레임으로 쓰면 이거겠죠? 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종종 총 운동량 보존 법칙 아니면 개의 운동량 보존 법칙. 가끔씩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두 물체가 충돌했었을 때 A의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해도 될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그 개의 아니면 그 두 물체의 총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안 헷갈리게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한쪽으로 A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끼리, 그 다음에 B의 운동량은 B의 운동량끼리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나왔었어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같다. 방향은 반대예요. 이거는 수업 시간 때 정리를 했으니까 약간 좀 더 얘기해주면, 양변의 PA를 빼서 PA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양변의 PB'을 빼서 PB'을 왼쪽으로 이항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나중백이 처음이 보여요. 그렇게 해서 델타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랑 B로 이루어진 그 개 전체의 운동량이 있고, A랑 B로 이루어진 그 개 전체의 나중 운동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한 덩어리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생각해보면 나중백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 있는 개의 그 덩어리 전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 생각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활동지 26쪽에 있는 연습 문제 1번. 그림 가는 마찰이 오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VA랑 VB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AB가 충돌하고 A는 2분의 1 VA가 됐고 B는 2 VB가 됐어요. 그리고 질량은 2M 3M인데요. VB분의 VA 구하시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에 어떤 걸 체크하는 좋겠냐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다. 체크해놓고 볼까요? 자, 문제 조건에서 첫 번째 줄에 마찰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 그 마지막 단 하고 보면 공기저항 없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개의 외력 없음. 따라서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거임.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쓰면 되겠죠? 계산 문제는 이 식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말장난으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계산이니까 이 풀이 과정을 써볼게요. 먼저 A랑 B 두 개가 존재하니까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은, 자, 성형 전, 그 다음에 성형 후 가면 A의 나중 운동량 더하기 B의 나중 운동량, 이렇게 T 대신에 NV 넣은 거예요. 짠짠. 자, 식 썼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숫자 대입. 첫 번째 이거고,
A는 질량이 EM이네. EM. 그 다음에 속도는 VA라고 나왔고요. 더하기 B의 질량은 3M이네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VB라고 나와 있고 얘가 더해져가지고 A의 질량은 또 그대로고 근데 A의 나중 속도가 바뀌었어요. 2분의 VA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B의 나중 질량, 나중 질량이라는 건 없지. 왜냐면 질량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B의 질량의 나중 속도인 EVB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기 쉽게 정리를 해주면 일단 왼쪽 칸은 그대로 써주고요. VB 더하기 여기 아니네. 이퀄 예쁘 2분의 1 약분해가지고 MVA 더하기 6MVB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A는 AB, B는 B끼리 하기 위해서 MVA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고 3MVB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켜요. 쉬운 말로 하면 MVA를 이렇게 써볼까? 아니야, 그냥 이항하자. 여러분 계산은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MVA 왜냐면 이렇게 계속 다 써버리면 한두 푼도 없어. 적어도 방정식은 풀 수 있다는 거, 이항은 할 수 있다는 거 가정하고 할게요. 이거 어려우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3MVB를 양쪽에 빼가지고 아니면 전개해가지고 6MVB 빼기 3MVB 이렇게 그러면 2 빼기 1이니까 MVA가 되고 오른쪽은 6 빼기 3이니까 3MVB. 우리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어요? VB분의 VA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모양이 보이네요? VB분의 VA 그러면 양변에 VB를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N이 지금 소거가 되네요. 약분이 이런 식으로 되고 따라서 VB분의 VA는 3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이었어요. 됐어. 그 다음에 연습 문제 2번도 풀어봅시다. 약간 저기 개념 스토리는 남겨놓고 풀어야겠다. 지금 우리 활동지 보면 충돌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나오는 케이스를 2개 있다고 했는데 운동량 보존 케이스 2개. 먼저 두 물체 충돌 그리고 한 물체가 2개로 분리 이런 식으로 충돌하고 분리되는 거. 그러니까 모양이 분리된 거 아니면 2개가 충돌한 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냐 안 쓰냐의 기준은 그 덩어리에 아니면 그 두 물체로 만들어진 그 개에 2개도 여기 둘 다 개 덩어리 개념이죠. 그 덩어리에 외력이 가해지냐 안 가해지냐 그걸 이제 본다고 했었어요. 자 그거 생각하고 케이스 2번 한 물체에서 분리되는 경우 한번 봐보죠. 연습 문제 2번 그림과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또 마찰이 없으면 나왔어요. 그리고 질량 A는 2kg B는 1kg이 묻혀졌습니다. A랑 B로 이루어진 그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랑 가가 분리됐대요. 그랬을 때 등속도와는 5수입니다. 그랬더니 A랑 B의 속력은 각각 1이 되고 V는 D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고 다음 분리 과정에서 A, B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 딱 나왔잖아. 이거 만약에 A, B가 분리될 때 사람 힘으로 끙차하면서 떨어지는 게 가해지고 자 운동해 라고 해버리면 사람의 외력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개의 외력 안 들어갈 때라고.
조건이 걔 외력 안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이 그래서 나와요. 분리 과정에서 A, B끼리 자기끼리 무슨 이유가 있겠지. 뭐 그 사이에 있던 용수철이 갑자기 분리가 됐다던가 아니면 뭐 분자 사이에 원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분리된 건데 자, A, B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 거기서는 내력만 작용한다. A, B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 내력만 작용한다. 그리고 그 개에서 나오는 그 두 내력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그리고 B가 A한테니까 작용 반작용 관계이기 때문에 힘이 크기가 같고 반대가 방향이니까 그 덩어리 안에서 보면 그 두 개의 힘이 상쇄돼요. 그래서 내력이 있으면 아무 상관없다. 운동량 보존 법칙 쓸 수 있다. 더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번역 A의 질량은 2kg, 2kg,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1kg. 그 다음에 처음 이 개의 속도는 2m/s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처음 그 개의 속도는 2m/s 끝. 그리고 나중 A의 나중 속도는 1이라고 하고 그리고 VB를 지금 구해야 되는 것 같아요. VB 나중 속도를 VB라고 하고 거기에 대입해서 일단 풀면 되겠네.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억 먼저 차근차근 가에서 운동량은 A와 B가 같다라고 물어봤어요. 자 A의 처음 운동량 구해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주면 되겠죠? A의 질량은 처음에 2kg이었고 A의 처음 속도는 이 덩어리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덩어리의 속도가 A의 속도겠죠? 그래서 A의 처음 속도는 4. 그리고 B의 처음 운동량을 구해보면 얘도 질량 곱하기 속도. 그런데 이 질량은 1이고 VB. 얘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2죠. 그래서 2. 자, 그래서 4랑 2는 다르기 때문에 문제에서 같다고 했으니까 기억 틀. 그 다음에 니은. VB는 4냐고 물어봤어요. 니은에서 풀어야 되는 게 자, 우리한테 자, 이 문제는 개 외력 적용 안 하니까 운동량 보정 법칙 풀 거고 우리한테 어떤 값 물어봤으니까 계산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도전하시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공식 써. A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B의 처음 운동량 이라고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A랑 B로 이루어진 이 덩어리가 가고 있는데 처음 어떤 속도로 가고 있고 이 덩어리가 분리돼가지고 A는 자기의 속도로 그 다음에 B는 자기의 나중 속도로 간다. 해석하고 그 다음에 숫자대요. A의 질량 2kg, B의 질량 1kg. 그 다음에 처음 속도 2고 그 다음 A의 질량 2kg, VA 프라임 1 더하기 B의 질량 1kg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변수 VB 프라임 V 미지수죠? 방금 식이니까 계산해보면 3, 2, 6 3 더하면 3이고 곱하기 2니까 6은 2 더하기 V 따라서 VB는 4가 되겠습니다. 니은에서 VB는 4라고 했으니까 니은 마지막 디귿 분리되기 전과 후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네요. 이게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에서 나오는 말장난 문제. 이해했죠? 자, A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랑 B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자, 일단 두 관계는 마이너스 관계니까 크기만 비교하면 같다. 그래서 디귿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크다. 바로 문제. 연습 문제 2번까지 가봤어요. 연습 문제 3번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케이스는 질량이 M인 물체 A가 일단 먼저 필기하세요. 이어서 연습 문제 3번 넣어봅시다.
그림가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정지에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속력 4V로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A랑 B가 충돌하고 이번에는 막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지거나 같이 조금 속도 변해서 이동하거나 그게 아니고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속력 V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B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B의 질량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차근차근 계산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충돌하는데 외력 작동 안 했으니까 운동량 고정 법칙 쓰고 계산하는 문제니까 1번 버전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건 번역 굳이 안 해도 풀어도 되겠네. A께 가고 있었고 A가 자기의 속도로 가고 있었고 B도 있었는데 걔는 정지에 있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는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때 자기들끼리의 속도로 갔어요. 이렇게 들어봅시다. 그럼 여기서 A의 질량에는 M을 넣고 그리고 A의 속도에 4V를 넣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B의 질량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있네. 그러면 땡 없애버리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 A의 질량 더하기 B의 질량. 자, 그리고 이때 나중 속도는 V라고 표현이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까? M은 미지수예요? 숫자예요? 숫자. 4 숫자. 여기서 V는 미지수예요? 숫자예요? 숫자. 알파벳인 내용이 아니고 숫자.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 전 거 영상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우리가 어떤 걸 물리에서 문제 풀 때 해야 되냐면 미지수와 숫자를 구분하나 알파벳으로 써져 있어도 어떤 게 미지수고 어떤 게 숫자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M은 숫자, V도 숫자, M 숫자, MB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미지수. 얘가 미지수. 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미지수. 그리고 V는 여기 V는 숫자. 알파. 이게 구분이 되면 그래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고 이게 뭐로 표현되고 그게 이제 보여요.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인 V랑 V가 약분되겠네요. 이때 약분이라는 단어 써도 되나?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 텀은 4n 그리고 여기는 n 더하기 nb 그다음에 양변에 m을 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b의 질량을 구해보면 3m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3번이었어요. 문제 3번이었어요. 그다음에 연습 문제 4번. 자, 가만히 뭔가 상황이 복잡해 보이네요. 스프링도 끼어 있고 그림 나는 수평면에서 압축된 용수철이 있었는데 뭔가 불안불안하게 생긴 AB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 덩어리들이 1m/s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걔가 정지에 있는 C한테 가고 있어요. 나는 A랑 B가 C랑 충돌을 했네요. 그 AB 덩어리가 C랑 충돌하고 이번에 충돌을 하자마자 용수철에서 분리됐다. A는 오른쪽으로 E, BC는 오른쪽으로 V로 갔다. ABC의 질량이 1, 2, 3이고 동일 직선상에서 운동합니다. 그때 V를 구하라고 했어요. 단 모든 마찰, 공기저항, 물체의 크기, 용수철의 질량 무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A, B가 간다랑 C랑 이걸 보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되고 있었네요. 문제는
처음에는 A, B 덩어리가 정지하고 있는 C한테 가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 A랑 B가 C랑 충돌을 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B랑 C랑 손잡고 도망가고 A가 갈라져 나갔다. 이렇게 운동이 총 3단계래요. 1단계, 2단계. 근데 전체를 보지 못하면 얘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부딪히는 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B, C 붙어가지고 A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분석하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안 돼. A랑 B랑 도대체 어떻게 갈라진 거지? 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되는 게 B랑 C랑 일단 이거 뭔가 눈치상으로 보면 충돌했고 질량 정보 나와 있고 속도 정보 나와 있으니까 뭔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눈치가 있는데 확신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 있는 기준은 개의 외력이 가해지냐 안 가해지냐요. 이 개는 2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고 100개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 물체 안에 있는 분자랑 원자의 개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만큼도 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개를 이루고 있는 거는 물체 개수랑 상관없어. 그 묶음의 개념만 있으면 돼요. 어쨌든 A랑 B 묶음 덩어리가 이 하나의 개가 C한테 가고 있었대. 이때는 A, B, C 둘 다 외력이 안 가해졌으니까 뭐 하나의 묶음 아니면 이 묶음 바로 돼. 그 다음에 B, C랑 충돌했대. 아니 이상해. 왜 그러냐면 A, B라고 하는 큰 질량의 덩어리랑 C랑 충돌한 거거든. 그러니까 스텝 1이랑 스텝 2만 보면 아 얘를 한 덩어리로 봐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푼 거랑 유사하다 라고 보면 돼.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 여기에서 B랑 C랑 충돌해가지고 이건 A, B가 갈라졌대. 근데 봐. 앞에서 연습 문제 2번에서 A랑 B가 갈라졌을 때는 다시 연습 문제 2번에서 A, B가 갈라졌을 때는 자, 문제 나와 있었어요. 단 분리 과정에서 A, B 사이에서만 힘이 작용한다. 이 A, B끼리 갈라진 거는 내력이니까 걔의 외력 작용을 한 거 아니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풀어 라고 말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A, B랑 갈라졌는데 뭔가 그 이유가 B랑 C랑 부딪혀가지고 C라고 하는 애가 A, B한테 외력을 가해서 얘가 갈라진 것 같잖아요. 그러면 A, B라고 하는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C가 얘한테 외력 가했으니까 이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이 맞죠. 다시 봐요. A, B를 하나의 개라고 해보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A, B가 덩어리가 가고 있었대. 여기 입장에서 보면 이 충돌은 C라고 하는 물체가 A, B한테 외력 가한 거거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외력 때문에 A랑 B가 갈라진 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유는 모르겠는데 B랑 C가 또 붙었대. 그래서 뭔가 걔의 외력 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것도 맞아.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의 해석이 더 들어가야 돼. A, B 덩어리에 C가 외력을 가했는데 동시에 이게 충돌이잖아. A, B도 C한테 외력을 가했거든. 그래서 뭔가 이 2개가 부딪힌 게 2개의 개끼리 외력 작용한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C가 이 덩어리한테 힘가하고 이 덩어리가 C한테 힘가했으니까 얘 둘이 작용반작용 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이 충돌은 안에서 내력 관계인 거야. 여기 부딪힌 것도 이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내력이다. 그러니까 운동량 부담 법칙 이 덩어리까지 가는. 문제는 여기 갈라진 거. 자, A랑 B가 여기서 왜 갈라졌어요? A랑 B가 왜 갈라졌어요? 용수철이 띄워간 거잖아. 근데 그게 A, B끼리 안에서 용수철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잖아요. 자, B가 용수철 잡아당기고 있고 이것도 길게 해버리면 복잡해지는데 그래도 해볼까? 또 정석적으로 A 있고
B 있고, 자 B가 용수 처리 B 잡아당기는 거 있고 용수 처리 A 잡아당기는 거 있었거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용수 처리 B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용수 처리 A를 당기는 힘이 있겠죠? F가 있고 F가 있겠죠? 여기서 이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고 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수 처리 A를 당기는 힘이 더 크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 더 커버리면 A가 그만큼 오른쪽으로 당겨지겠지. 당기는 힘이 커져버리니까. 그러면 운동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여기 상황 보면 연습 문제 4번 보면 얘가 용수철에 압축돼가지고 길이를 갖게 하면서 등속도 운동했거든요. 그 말은 얘의 간격이 일정하게 보존되면서 등속도 운동을 한 거니까 얘가 오른쪽 왼쪽 작용하는 힘이 같아야 돼. 만약 달라버리면 A가 더 오른쪽으로 가버리거나 B가 더 어떻게 되거나 해가지고 이 용수철에 다시 지금 내가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용수철이 한쪽만 더 세게 잡아당겨버리면 여기 안에서 또 그 사이에서 운동이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얘가 용수철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A, B 덩어리가 오른쪽으로 등속으로 가려면 양쪽으로 당겨지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만약 달라버리면 얘 간격이 이상해져 버린다.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 말은 용수철이 B를 당기는 힘이랑 용수철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 다음에 방향도 반대라는 거. 자, 그래서 이 A, B 덩어리 입장으로 보면, 걔 입장에서 보면 용수철이 양쪽을 당기는 힘이 있는 거 보는데 그 당기는 힘이 힘의 크기가 같고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얘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이 용수철에서 작용하는 이 힘이 이게 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B가 용수철에서 잡아당겨지고 있으면서 쭉 가고 그리고 그 용수철 때문에 힘 풀려가지고 띠용 해버리는 게 뭐 그래 용수철이 뭔가 A하고 B한테 힘 강한 건 맞는데 근데 그거를 A, B 덩어리 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력이야. 안에서 내력에서는 자기들끼리 지지던 볶던 찢어지던 싸우던 다시 연애를 하기 시작하건 그런 상관없이 어차피 내력이면 걔 입장에서 보면 생각 안 해. 그러니까 A, B랑 서로 붙어가지고 용수철로 잡고 오는 과정에서도 어차피 내력. 그 다음에 갈라진 것도 용수철 띠용이 사라진 거니까 내력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A랑 B가 용수철 붙들고 와서 갈라지는 것도 어차피 안에서 내력이 잡고 있고 내력이 없어진 거니까 걔 입장에서 보면 아무 관계없고 어차피 내력이다. 근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차피 외력만 신경 쓴다. 외력 적용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보자고 AB 덩어리 입장에서는 방금 얘는 내력이었는데 AB 덩어리 입장에서는 C한테 외력을 받았거든요. 왜? 그럼 이상해지네. 가 되는데 자, 이 AB가 이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C한테 외력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C도 B한테 외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AB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C한테 외력 받았어. C 입장에서도 B한테 외력 받았어. 대신에 걔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B랑 C가 B랑 C 사이에 작용하는 이 힘이 내력이 되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가요 쭉 가다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갑자기 용수철 풀려버리면 그때는 운동량 보정 법칙 써도 되거든. 근데 얘끼리 왔다가 C한테 부딪히고 나서 거기에 또 영향을 받으면 그때는 운동량 보정 법칙 못 쓰지. 갈라지는 과정이나 그 이후 운동에 C가 가하는 외력에 영향을 받아버렸으면 운동량 보정 법칙 못 써. 그런데 A, B, C 자체를 덩어리로 보면 A랑 B랑 C랑 부딪히는 거랑 A랑 B랑 용수철끼리 잡아당기는 거랑 풀리는 거랑 걔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내력이다. 그러니까 이 과정 하나도 신경 안 써도 되고 A, B, C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랑 마지막 단계의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정리. 운동의 단계는 운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뭔가 3단계처럼 보이고
뭐 두 단계, 네 단계 그렇게 보여버리는데 그렇게 볼 필요 없이 A, B, C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안에서 뒤지고 볶고 무슨 일이 일어나건 걔 입장에서 보면 내력이니까 그 중간중간에 세세한 과정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자, A, B, C는 A, B, C 이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외력이 작용 안 했기 때문에 운동량 보정법 찍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V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산 문제니까 첫 번째 버전으로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구해보려요. 처음 운동량 A랑 B 덩어리가 오고 있잖아. 자기끼리의 속도로. 그 다음에 C도 정지하죠. 그런데 C는 운동 상태가 어때요? 정지해 있네요. 짠. 그 다음에 이건 노마 숫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중은요. 이거는 이제 나번, 얘는 가번, 나번. 나중을 보니까 A는 갈라져가지고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B랑 C랑 붙어요. B랑 C랑 붙어서 또 얘들만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여. 그런데 A, B, C 덩어리 입장에서 보면 저 개의 운동량은 처음이랑 나중이 같다고. A, B, C 덩어리랑 A, B, C 덩어리의 나중 운동량이 같다고. 이 계산. A 질량 몇이에요? 여기 이제 숫자 되어 있대요. 이렇게 해버리자. 이거 자체에서 정리해버려. MA 더하기 MB 이렇게 하고 여기에 V를 한 게 얘 지금 0 안 썼어요. 0이니까. 그리고 A 나중 속도니까 프라임 붙여버립시다. V에 A의 프라임 더하기 MB 더하기 MC의 나중 속도. 숫자대기 1km, 2km, 처음 속도 1은 그 다음에 A의 질량 1km인데 A의 나중 속도는 왼쪽으로 2m/s고 더하기 B의 질량, C의 질량, 그 다음에 이 개의 나중 속도를 V라고 하자. 얘는 미지수. 그럼 계산 1 더하기 2는 3이고 1 곱하기 마이너스 2 있으니까 마이너스 2고 더하기 5V. 이 계산에 양변에 2 더해 5는 5V 따라서 V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이 주저리 싫었는데 A, B, C조차 얘를 덩어리로 보는 안목을 기르자. 연습 문제 4번까지